핫쌤입니다. 모듈형 책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교보 S 올라갔죠. 교보는 15일, S는 16일 발송 예정이랍니다.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나 봅니다. 근데 내 사이트에서는 13일 발송을 시작합니다. 모듈형 책의 특징은 출제 비중이 가장 높은 의사소통 문제 해결, 자료 해석을 특화시켰다는 점이죠. 이 세 개 영역을 집중 공략하는 방향으로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이론과 문제 구성 비율, 페이지 수에 따른 비율입니다. 이론은 10%, 문제는 90%에 달합니다. 의사소통 문제 수 165개, 문제 해결 223, 자료 해석 186, 그렇게 해서 전체 600개 정도 됩니다. 책 페이지는 770페이지이죠. 그래서 의사소통, 문제 해결, 자료 해석 각 건을 통합해서 묶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내 책은 이렇게 많은 문제를 수록했으면서도 따로 국밥이 아닙니다. 즉 이론과 문제를 정확하게 1대1로 매칭시켰죠. 이렇게 매칭시키면 이해하기 쉽고 또 적용하기도 쉽죠. 내 책은 100% 모듈형입니다. 왜 모듈형이냐면 NCS 워크북에 실려있는 예시 자료를 그대로 문제로 개발했죠. 그래서 학생들이 책에서 봤던 그 지문 내용 그대로 시험에 나왔더라, 이 같은 얘기를 들려주고 있죠. 그리고 NCS 워크북에 게재되어 있는 모듈형 문제 총정리해서 실었습니다. 이 문제들로는 개념을 익히는 방향으로 학습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책을 구성했더니 학생들이 책에서 봤던 지문들 그리고 문제를 시험장에서 다시 만났다, 그래서 기분 좋게 풀었다, 이와 같은 얘기를 들려주고 있죠. 나 핫쌤은 2015년부터 NCS를 강의하기 시작했습니다. NCS가 나온 해는 2015년 2월이었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5년간 쭉 강의를 하고 있는데 많은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그 학생들, 합격한 학생들이 있는 반면에 떨어진 학생들도 있죠.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짚어봤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직관적 문제 풀이법을 여러분에게 공개하는 거죠. 1편 의사소통 목차입니다. 핫쌤이 신문기자 출신입니다. 그리고 언어심리학을 별도로 공부했죠. 그래서 이론과 경험을 그대로 융합해서 하나의 틀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의사소통에서는 전문가들이 글을 쓸 때 작성하는 틀을 여러분에게 보여주면서 이 네 가지를 익혀버리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문에서 만나는 글은 아무나 쓴 글이 아니죠. 전문가들이 쓴 글이죠. 그러면 전문가들이 글을 쓸 때는 그들이 좋아하는 틀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틀을 익혀버리면 독해력은 자동 완성되는 거죠. 거꾸로 가는 겁니다. NCS는 회사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지문으로 실용문을 많이 제시하죠. 자, 실용문 특징을 빨리 잡아야 합니다. 나열형과 요약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요약형 지문은 대개 포스텝 틀입니다. 그래서 Y와 타우, if 이 네 가지를 전체를 보여주는 경우, Y와 타우 세 가지만 보여주는 경우, Y와 타우를 떼내고 if만 별도로 제시하는 경우,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특징을 익혀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특징을 익혀버리면 이제 답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 편은 문제 해결입니다. 핫쌤이 맥킨지 스킬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문제 해결 관련 전체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죠. 문제 해결은 이 책이 다루고 있는 이 목차를 전부 익혀야 합니다. 그대로 출제되고 있죠. 자, 이 책을 구해서 읽을 필요는 없습니다. 만화책입니다. 앞에서 다루고 있는 이 목차와 이 목차 서로 정확하게 1대1로 매칭시켜 놨죠. 3편은 자료 해석입니다. 핫쌤 전공이 통계학입니다. 통계학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자료 해석 관련 문제 푸는 방식을 제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전부 계산해서 풀고 있더군요. 자료는 해석이지 계산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전부 다 이 계산 방식으로 풀고 있더군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이번에 시도를 했습니다.
자료 해석 문제 지문 구성의 특징은 통계표와 그래프라는 거죠. 통계표가 90% 정도 차지합니다. 그러면 통계표를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통계표 읽기에 대한 이해 꼭 필요하죠. 자, 통계표는 관찰, 비교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는 계산이 들어가 있지 않죠. 계산은 안 할 수 없지만 그 수준은 25 빼기 7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이해가 꼭 따라야 하는데 여러분들은 전부 다 계산 방식으로 문제를 풀고 있죠. 자, 통계표 읽기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계산하지 않고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료 해석 문제 지문 90% 이상이 통계표이기 때문에 통계표를 읽어낼 줄 알아야 하는데 통계표를 읽기 위해서는 통계 관련 기초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통계 이론 그 많은 것을 다 요구하느냐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평균, 중위수, 최빈수, 편차, 분산 이 5가지에 대한 이해만 있으면 됩니다. 이 중에서 분산은 거의 안 쓰죠. 자, 평균, 중위수, 최빈수, 편차, 분산 이 5가지 특징 전기분포로 요약되죠. 전기분포의 이 점은 평균, 중위수, 최빈수가 동일하다는 가정에서 좌우 대칭형 종 모양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른 특성이 나타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전기분포에 따른 데이터와 평균의 속성을 이해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여러분들이 표를 제대로 읽을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계산하지 않고 답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은 표를 볼 줄 알면 되는 겁니다. 계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평균은 그 자체로서 한계가 있지만 어쨌든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죠. 그래서 평균에 대한 이해가 꼭 따라야 합니다. 평균을 구하는 방식에는 3가지가 있죠. 공식대로 하기, 범위 개념 활용하기, 가평균과 편차 이용하는 방법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이 3가지에 대한 이해 그리고 연습이 꼭 따라야 합니다. 어쨌든 평균 중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료 해석 문제 점수를 높이기 위해서 분수, 크기 많이 암기하고 있죠. 그거 할 필요 없습니다. 분모와 분자의 관계에 따른 비율의 크기를 판단할 줄 알면 됩니다. 그래서 연습 문제를 통해서 이 4가지 경우의 수를 익히는 겁니다. 분수 크기 비교, 그거 암기하는 시간에 공식에 대한 이해를 꼭 해야 합니다. 분수 크기 비교 그거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이 공식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문제 풀 수 없습니다. A는 y분의 x라는 이 공식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배웠습니다. 근데 이 공식 자체를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눗셈이죠. 그래서 빨리 곱셈으로 전환시킬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전환하는 것 자체를 모르니까 죽으라 분수 크기 비교로 가는 겁니다. 근데 그 반대입니다. 이것을 이해해야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 핫쌤에 대해서 꼰대 스타일이다 하고 욕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잔소리는 해야 되겠습니다. 공식에 대한 이해 없이는 자료해석 문제 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1분 안에 풀 수 없는 문제를 1분 안에 풀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죠. 그 풀이법을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제대로 보여주겠습니다. 화이팅 합시오.